네, 미얀마 사태 오늘로 100일 됐습니다. 사태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현지에서는 뭐 내전 확대 가능성까지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분쟁 지역 취재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영미 프로듀서와 함께 지금 미얀마 상황 좀 분석해보는 시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미얀마 쿠데타 터지고 나서 저희가 계속 현지를 연결해서 상황도 좀 들어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어떤 도움들이 필요할지를 좀 알아봤었는데 다시 저희가 좀 현지를 연결하려고 하는데 상황이 참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모실 수밖에 없었고 김영미 PD께서 지금 미얀마 현지에 있는 팀과 계속 취재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 미얀마에 이제 해직 언론인이라긴 좀 그렇고 예. 이제 군부가 언론사 문을 다 닫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기자들 중에 몇 명이 같이 이제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누가 취재를 하는지 또 알려지면 또 그 지금 체포에 열을 올리는 군부가 잡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비밀리에 해서 네. 가명으로 다 활동을 하고 또 위장을 다른 직업으로 위장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알려지지 않고 또 한국의 기사나 이 사진이 나가더라도 자기 이름을 못 쓰고 그냥 뭐 이글, 타이거 뭐 이런 식으로 바이란을 쓸 수밖에 없어서 네. 제가 막 나중에 미얀마가 좋아지면 다시 그 이름을 회복해 준다고 달래주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현지에서 취재하시는 그 분들, 네. 그 기자분들은 글쎄요, 좀 신분 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떨까요? 좀 가능할까요? 신분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게 없죠. 국가가 신분 보장을 못 해주고 있는데 멀리 떨어진 제가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최대한 취재할 수 있게 재정적으로 그리고 또 현지 변호사라든지 그리고 최대한 그분들이 안전하게 취재할 수 있게 같이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론 통제를 넘어서서 언론인들을 체포한다는 소식도 들리고 심지어는 외신 기자들까지도 지금 체포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맞습니까? 네, 초창기 AP 사진 기자가 2월 달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일이 있었고 예. 근래에는 일본 프리랜서 기자가 체포돼 갖고 아직 풀려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지 기자나 외신 기자나 취재 활동은 다 불법이기 때문에 네. 형법 505 말하자면 이제 가짜 뉴스 유포죄, 선동죄에 해당하는 법으로 지금 체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5년 이하의 뭐 징역이 되고 예. 그 심지어는 이제 뭐 다른 것까지 이렇게 덮어 씌운데요. 그래서 막 한 열 몇 개로 막 늘어날 수도 있대요. 다른 제목까지. 그런데 수사 과정이 없대요. 그러니까 네. 그냥 주는 대로 다 받아야 된다고. 그리고 군사법정에서 이게 또 언도를 받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양곤에 있는 기자들은 거의 다 체포가 됐거나 아니면 거의 다 해외로 도망갔거나. 네. 그리고 지난 3월 말쯤에 제가 김영미 PD와 전화로 인터뷰를 좀 했었을 때 이거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어떤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쪽에서 나오는 많은 정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기사들이 있으면 여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그게 힘이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분쟁 지역 취재도 많이 해보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언론인들에 대한 탄압이 심한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원래 군부 독재는 언론인부터 처리를 하죠. 처리를 한다? 그렇죠. 처음에 쿠데타가 나면 항상 어디 학원 가서 배운 것도 아닌데 방송국을 가서 점령을 하더라고요, 늘. 네. 그리고 언론인들을 모아서 자기네에 맞는 기사를 쓰는 사람과 아닌 사람 구분해서 자기네들을 위한 찬양 기사를 쓰는 사람 남겨놓고 아닌 사람은 다 쫓아내거나 아니면 감옥을 보내거나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수순인데요. 미얀마 같은 경우는 그 수가 더 많은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언론 통폐합은 있었잖아요, 과거에. 근데 여기는 아예 그러니까 두 군데 남겨놓고 싹 없앴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거의 언론 전멸을 시켜버린 상황인데 그만큼 이번 쿠데타에 대한 미얀마 사람들의 저항이 컸다고 보여지는 거죠. 초기에는 이제 뭐 대사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많은 시민들이 몰려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지켜봐 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런 영상도 공개가 됐는데 그 이후의 상황은 지금 잘 드러나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2월 달만 하더라도 미얀마 사람들이 10년 동안 민주주의를 한껏 누려가지고 군부에 대한 공포가 많이 없었던 거예요. 예. 특히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어른들한테 그 군부에 대한 공포 이런 걸 전해드렸을 뿐이지 경험한 적이 없어서 2월 예. 달에 이렇게 시위 나오는 거 보면 축제 가는 분위기처럼 나오고 그랬던 거였거든요. 예. 사실 이게 정상이죠. 근데 3월 초부터 이 군부가 진압 작전을 시작하고 그 사상자가 나기 시작하면서 젊은 세대들이 충격이 상당한 걸로 보였어요. 사실 어떻게 나라가 이럴 수 있을까 국민들에게. 국가가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눈다는 사실조차 굉장히 충격적이고 저는 이제 취재를 다니면서 많이 봤기 때문에 늘상 군부 체제면 그러지 않겠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들은 듣는 이 처음이고 당하는 게 처음인 거예요. 네. 그리고 4월 달 지나서부터 이제 체포 작전이 엄청 심하게 되고 또 진압 작전 또한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군부의 반격이 시작되니까 젊은 세대부터 시작해서 무장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시민들 사이에서도 무장을 해서 저 군인들과 맞서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네. 하지만 워낙에 규모가 다르고 장비도 보니까 플라스틱 그 헬멧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봤었거든요. 상대가 될까라는 좀 걱정도 드는데. 전쟁 자체가 사실 정규군이거든요. 미얀마 예. 군대는. 그러니까 정규군끼리 이 전쟁을 해도 화력의 차이가 있으면 한쪽이 망하는데 이건 비무장 민간인과 그렇죠. 예. 정규군의 싸움은 굉장히 힘들고 또 소수민족들이 병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소수민족 다 합쳐도 7만밖에 안 되고 그리고 미얀마 정규군은 50만이에요. 차이가 엄청나요. 더군다나 미얀마 정규군은 탱크도 있고 전투기도 있어요. 근데 저쪽에 이제 소수민족 쪽에 있었던 그 게릴라들은 그냥 정글에서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지금 많은 그 청년들이 양곤에서부터 그 소수민족 있는 지역까지 가서 무장을 하려고 훈련도 받고 그러는데 네. 몸으로 또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들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무기는 또 어디서 오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깝깝한 일인 거죠. 저걸 명분 삼아서 군부는 네. 분명히 저쪽에 공습을 하거나 대규모 군사작전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무고한 희생들이 또 나오게 되는 거고 국제사회가 이들이 자체 시민방어군 이런 식의 무장을 할 때까지 우리가 모르는 척 했다는 사실이 사실 안타까운 일인 거죠. 네. 상당히 공포스러울 것 같은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가 계속돼요? 저도 참 놀라운 게요. 예. 제 샤프란 혁명 때도 미얀마 취재를 갔었는데 네.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그때는 대규모 시위라고 해도 대도시 안에서 네. 일어나곤 했는데 지금은 그냥 논 위에서도 시위를 하는 거예요. 농촌에서도 시위가 계속된다고요? 논바닥에서도 하고 또 어디 그냥 허허 벌판에서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고 무슨 부녀회 모이듯이 모여서도 하고 이런 모습은 또 처음인 거예요. 네. 그래서 어제도 이제 몽유화 같은 경우는 뭐 수천 명이 모여서 시위를 했어요. 시내 한가운데에서. 몽유화라고 하는 지역이 있나 봐요. 네. 그 미얀마의 그 양곤에서 내륙 쪽으로 북으로 올라가면 몽유화라는 곳이 있는데 네. 거기가 그렇게 저항이 심하다고 해서 저도 이제 취재를 시작했던 건데 아니 어제만 해도 막 수천 명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무섭지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나 이런 메신저로 이렇게 물어보면 무서운 것보다는 이대로 꺾이면 자기들이 100일 동안 싸워왔던 게 너무 아깝고 그리고 미나옹 플라잉에게 나라를 넘겨주는 것이 말이 안 된다. 그동안 죽은 사람 피도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럼 말한 그 플라이라는 사람은 그 군부의 수뇌부. 네. 이렇게 100일 동안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 그러면 경제도 상당히 안 좋고 어떻게 생활을 하실까 궁금하거든요.
네, 그 쿠데타가 난 뒤로 시민들이 시민 불복종 운동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CDM이라고 그래서 각자의 일터에 복귀하지 않고 사회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진행이 되는데 네. 의사 그룹이 먼저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교사, 엔지니어, 공무원, 경찰, 심지어 군인들까지 일부 군인은 거기 동참을 하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군인들을 뭐 CDM 군인이니 CDM 경찰이니 이렇게 불러요. 네. 이 사람들이 일터를 안 갔으니 월급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석 달 넘게 월급을 못 받으니 월급 받으시는 분들은 이 심정을 이해하실 거예요. 한 달이라도 월급이 안 들어오면 굉장히 힘든데 석 달째 이러고 버티고 이웃끼리 이제 나눠서 기브앤테이크 시장이라고 그래서 각 마을마다 서로 남는 거 음식을 이렇게 나눠 먹으면서 지금 내가 버티고 집에 이건 있어요. 좀 있으니까 이건 좀 나눠서 함께 십시일반 같이 네, 나누자 네. 이런 운동도 하고 있고 군부의 변화 같은 건 전혀 없어요. 진짜 이 미얀마 군부는 앞으로도 이렇게 변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적당히 눈치를 보고 적당히 이렇게 국제 감각이 있고 그러면 괜찮은데 이 미얀마 군부는 그런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들 같아요. 네. 그러니까 차원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싸움을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만약에 쿠데타가 실패한다. 네. 그러면 이 쿠데타의 주역인 민나웅 플라잉 사령관 같은 경우는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군도 이걸 계속 어떻게든지 밀고 가야 되는 그런 숙명이 있는 거고. 예. 근데 제가 이제 샤프란 혁명 때 사람들이 그렇게 1,000명 넘게 죽는 그 샤프란 현장을 혁명은 언제 일어난 거예요? 2007년도에 7년도. 예. 봤는데 그때 저는 미얀마 민주주의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리고 군인들이 저는 지금도 미얀마 군인들이 무섭거든요. 그때 예. 그걸 봐가지고 그랬는데 5년 후에 민주정부가 들어서더라고요. 그 처참한 상황 겪고 나서도 결국에는 5년 후에 민주정부가 들어섰다. 그게 아마 밑거름이 된 것 같아요. 국제사회가 그걸 통해서 군부 정권에 굉장히 많이 압력을 서서히 넣었었고 대화 채널 열었고 그래서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보다 지금 저항이 더 세거든요. 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는 아닐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가 차이 나고 강경 진압이 들어오고 유혈 참사가 벌어지고는 있지만 미얀마 국민들은 그때 샤프란 혁명의 경험처럼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그러면은 5년이 됐건 어느 시점이 되면 결국엔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진리 아니겠어요? 안 그러면 전 세계 모든 정권들이 다 군부여야 맞는 거죠. 총과 탱크로 세워진 정부만이 전 세계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만약에 진리라면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얀마도 분명히 민주정부가 다시 들어설 날이 올 거다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네. 그 R2P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가 자꾸 국민들에 대해서 총뿌리를 겨누고 박격포를 쏘고 이렇게 무력 진압을 하는 건 국제사회가 가만히 두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 좀 무기력한 게 아닌가 국제사회가. 유엔도 그렇고. 어떻게 보세요 이건? 무기력하기보다 무관심이죠. 무관심? 그리고 미얀마는 서구 사회에서는 굉장히 먼 나라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먼 나라고 미국에서 봤을 때도 먼 나라고. 그러니까 유럽에는 오히려 벨라루스 안에 독재 그 문제가 더 크게 뉴스에 나와요. 미얀마보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시리아가 멀게 느껴져서 시리아에 관심이 덜 쓰였듯이 그런 거랑 지리적인 거랑 좀 비슷한 것도 같아요. 네. 그래서 미얀마 이슈가 서구 사회에 큰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뭐 글로벌 시대에 그 지구에서 거리가 먼 문제겠어요. 사람들이 생각이 인권에 대한 깨어있는 의식이 있고 또 어떤 나라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외치고 저만큼 희생을 한다고 그러면 국경과 나라 이름에 상관없이 그거에 대해서 같이 행동하는 시민들이 세계 시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리적으로 보니 그러네요. 유럽도 멀고 미국은 더 멀고 그런데 러시아라든가 중국은 가까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얼마 전에 G7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제 이 문제가 좀 다뤄졌다고 합니다. 근데 아세안은 좀 나설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국제기구로 간다 그러면. 아세안 회담에서 민 훌라잉 사령관이 이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여러 가지 합의를 했죠. 네, 네. 근데 그때도 저는 그 지금 민 아웅 플라잉 그 사령관이 네. 정식으로 전 세계에서 한 국가의 원수로 인정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유엔 대사는 그 유엔 대사는 어떻게 됐나요? 지금 미얀마 유엔 대사? 뉴욕에 네. 계시는 잘 계세요. 예. 왜냐하면 네. 플라잉 사령관이 그 힘이 없어요. 국제적으로는. 네네. 어떤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해고시킬 권한도 없고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네. 아세안 회의 때 군복은 안 입었더라고요. 양복 입고 그렇게 막 밀고 들어온 거예요. 내가 미얀마의 대통령이다라고 우기면서 들어온 거잖아요. 네네. 사실 그거를 그 회의 때 같이 이렇게 상대를 해줬다는 건 다른 아세안 국가들이 훌라잉 사령관을 미얀마의 대통령으로 대접해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동남아 국가 연합들에 있는 사람들이. 예. 그렇다 보니 미얀마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가서 저런 대접을 제가 받아야 되냐. 그거에 대한 또 반발심이 또 생기게 된 거죠. 그 반발 때문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시위를 또 참석하게 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키기나도 했었으면 그 합의한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특히 이제 통합정부하고 만나서 대화 채널을 한다. 그다음에 폭력행위 멈춘다. 근데 오히려 그 합의한 다음부터 폭력행위가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 국제적인 협약이나 약속에 대해서 이 쿠데타 군부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많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봐서는 그래도 우리는 좀 많은 국민들께서 미얀마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정부에서도 좀 여러 가지 역할들은 좀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미얀마 국민들이 좀 알고 있습니까? 많이 알고요. 제가 이제 여러 나라 분쟁 지역 취재하고 이 나라가 이렇게 안타까워요라고 말씀드린 나라들 중에 지금 미얀마처럼 이렇게 관심을 가진 나라가 없었어요.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성숙한 세계 시민의 의식을 갖기 시작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미얀마 사람들도 한국에서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건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취재팀 이제 인터뷰를 하면 한국과 그러니까 세계 할 말을 좀 해라. 그러니까 관심을 좀 가져달라 그러고 특히 한국에 고맙다 이런 말들을 꼭 넣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SNS에 한국에 대한 자기네들의 고마움을 표시하는 사진 릴레이 같은 경우 하기도 하고 한국에 이제 황사가 왔다. 그러면 미얀마에 되게 큰 뉴스예요. 아 그래요? 네, 한국 사람들 지금 위험하다고. 자기들이 더 힘든데.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하고 누굴 걱정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도 황사 때문에 한국 사람들 지금 많이 위험하다는데 괜찮냐고. 그런 메시지가 막 저한테 폭주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이 미얀마하고 한국이 이렇게까지 돈독해지고 가까워질 줄은 군부 쿠데타 때문에 발견한 새로운 발견입니다. 예. 청취자분들이 많은 의견 주시는데 미무스 원님은 어떤 형태로든 미얀마를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걱정입니다. 8902님. 적은 금액이지만 미얀마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많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좀 질문 오거든요. 뭐 하면 될까요? 그 미얀마 관련해서 특히 이제 5.18 즈음 해서 저 광주 민주화 항쟁 즈음 해서 여러 단체들이 행사들을 하세요. 거기에 같이 가족들하고 가셔서 미얀마 사람들에 대한 생각도 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 또 여러 단체들이 또 행사를 하면서 모금 활동 하시거든요. 그런 거에 또 어디든 참여를 하시는 것도 좋고 제일 좋은 건 여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게 100일째 되니까 미얀마에 대한 관심이 국제사회에서 많이 시들해지고 그럴 수 있는데 시민들의 여론은
그 정치를 움직이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 기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다 가다라도 조회수를 높이려고 노력을 좀 해주시고 미얀마 뉴스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져주시면 네. 그만큼 언론이 더 많이 취재를 하고 미얀마 뉴스가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게 힘들게 숨어서 취재하는 미얀마 안에 언론인들한테 더 힘을 줄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민들이 해주실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네. 그거 갖고 될까 싶은데 그게 정말 중요한가 봐요. 이 한 사람 한 사람 시민의 힘이 진짜 무서워요. 저도 지금까지 20년 취재를 하면서 세상이 그 나라가 뒤집어지는 건 시민의 힘으로 뒤집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랍의 봄 때도 봤고 지금 이렇게 뭐 농촌에서 이렇게 낯들고 논으로 나와갖고 시위하시고 막 이런 미얀마 농부 한 사람 저런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네. 군부가 왜 저렇게 안 무서워하는 게 더 저는 이상할 뿐이죠. 알겠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좀 관심 갖고 어떤 네네. 상황이 또 있게 되면은 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쟁 지역 전문 독립 PD 김영미 PD와 함께 미얀마 상황 100일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이현 리포터입니다.